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고 보고 직접 체험한 걸 기준으로 체험형 유튜버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들은 뉴스나 과학적인 면이든 여러 가지들을 테슬라를 중점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규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영상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최영규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제가 참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죠. 제가 어제 못 올렸는데 그렇죠. 본업이 워낙 우선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는 취미죠. 뭐 자꾸 중간중간 지금도 가끔 아시는 분들은 수익을 물어보는데 수익 보고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참 이 많은 분들이 모여있다는 것에 항상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포커스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루시드를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루시드를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좋지가 않더라고요. 뭐 근데 이거는 안 좋다고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했던 거라 뭐 이럴 줄 몰랐나요? 뭐 당연히 러스가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와 이번 쿼터에 $700 million 이상 뭐 이거 좀만 더 하면 거의 뭐 $1 billion 찍겠군요. 그래서 차 한 대당 뭐 어마무시한 손해를 받고 주식도 좀만 더 내려가면 한 $1 좀 넘게만 내려가 주면은 결국 52주 최저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좀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가이던스 계속 깎죠. 깎고 또 깎고 이것도 제가 한참 계속 얘기하다가 더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옛날엔 뭐 한 14,000 이러다가 이제 14,000에서 10,000대로 이렇게 레인지를 넓히더니 이제 10,000대로 만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이런 트렌드를 지금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런 트렌드를 반등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여지 그런 뉘앙스 아니면 뭐 조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물론 좋은 소식은 있죠. 제가 이제 SUV에 사실은 모델 X에 이제 관심이 있죠. 이 참 그렇죠. 주변에서 등짝 맞을 소리. 정말 테슬라에 나오는 차란 차는 다 사려고 그러냐. 이미 3대나 사봤으면 됐지. 지금 나오는 종류별로 다 타고 싶은가 봅니다. 저도 참 못 됐는데 심지어는 이번에 놀라운 P100D 옛날 모델도 로너로 받아서 꽤 오랫동안 생각보다 수리하는데 제 차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며칠 타게 됐는데 그것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장에서 봤던 모델 X도 보면서 다시 루시드 얘기로 돌아와서 루시드가 지금 그래비티라는 SUV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죠. 무엇보다도 가격이 지금 루시드의 문제가 가격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고 모델 X도 그렇게 SUV 전성시대지만 역시 10만 불이 넘어가면은 쉽지가 않은데 과연 루시드가 물론 이제 또 내세우는 건 주행거리가 지금 기대되는 게 무려 450마일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인프라스트럭처도 안 좋고 뭐 일론 머스크도 과거에 이제 루시드를 좀 비판하고 여러 서베이를 보면은 300마일 마크 300마일 이상이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모델 S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리프레시 된 거. 400마일이냐면 90% 충전해도 34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마일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400마일이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딱 그 옵티마이즈된 마일이지 않을까. 모델 Y나 3의 300마일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비티는 럭셔리니까 450마일 좀 구미가 땡긴다 이거죠. 그치만 가격이 또 어마무시하게 비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모델 X도 고전하는데 과연 루시드의 그래비티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미 뭐 숱하게 이건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일론 머스크가 에피션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루시드는 모터를 굉장히 소형화를 굉장히 잘해서 에피션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모델 X를 이제 전시장에서 보니까 모델 Y 7인승도 전시장에 있었는데 수리하면서 차 이제 픽업하면서 잠깐 봤는데
모델 X가 진정한 7인승, 6인승이더라고요. 예, 모델 Y는 뒤에 앉을 수가 없고 애들도 정말 제 딸 또래나 뭐 진짜 많이 쳐줘봐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이나 탈 수 있지. 이건 애들이 좀만 커도 탈 수가 없고 진정한 정말 6시? 그냥 편하게, 그리고 돈 좀만 주면 그냥 플레드가 나와버리죠. 롱레인지에 6시를 하느니 플레드를 사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 딱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대형 가족들한테는, 왜냐면 이제 적재함이 물론 프렁크도 엄청 커지고 모델 Y 대비해서 S보다야 그 뒷좌석도 뒤에 커버제 끼면 좀 더 넣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풀 패밀리가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는 어마무시한 차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라든지 타워라든지, 거기에 대응하기는 좀 부족한데, 루시드가 그런 급으로 아니 좀 편하게 좌석 레인지에 대해서,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좋게 설계를 해준다면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재로서는 가격이 이거를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낮출 수 있을지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참 그래도 분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로서 경쟁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로너로 며칠 몰아본 테슬라 P100D입니다. 이게 2016년에서 2019년에 생산됐던 모델이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성력이 2.25초였네요. 뭐 그렇게 빠른 줄 몰랐는데, 뭐 이미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도 너무 빠르니까요. 근데 몰아보니까 좀 모터에서 소음이 나는데, 물론 이 차가 제가 이 로너로 탔던 게 7만 마일을 넘게 타가지고요. 동등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 차는 1년밖에 안 된 새 차, 1년 좀 넘은 새 차지만 이건 로너로 굴러서 7만 마일이나 탔기 때문에 그 모터 소음이 올라오는 게 오래되면 이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건지, 왜냐면 그 소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연기관을 모는 듯한 그르렁그르렁 하는 그 모터의 소음이 저는 듣기가 좋았거든요. 그런 것 좀 들어왔고요. 뭐 스티어링 휠이 좀 크고 좀 둔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약간 안에 파묻힌다라는 느낌은 적었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이 좀 적은? 근데 이 정도로 빨랐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여기 315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100% 충전 안 했죠? 7만 마일이나 탔고 휠이 21인치입니다. 휠이 21인치 스포티한 엄청 얇은, 정말 평평비가 얇은 엄청난 타이어를 끼고 90%를 충전했는데 표시 주행거리가 316마일이라는 것에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이거 새 차 아닙니다. 꽤 오래된 건데 몇 년도에 생산된지 모르겠지만 이쯤이면은 뭐 못해도 4년은 넘었을 차인데, 주행거리가 90% 충전했을 때 300이 넘는다는 것에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의 내구성,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체감을 했고요. 여기는 아마 더 옛날인가 봅니다. 이제 2016년이라든지 초기 모델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것도 OTA로 주행거리가 많이 늘었나 봅니다. 친절하게 저는 로너도 충전해주는, 물론 받을 때 이미 200마일 넘게 있어서 뭐 돌아다니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었지만, 궁금해서 90%까지 충전해보니까 이걸 넘네요. 그래서 정말 테슬라의 내구성, 이런 것은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감성적인 면들, 그 약간 벤츠 느낌이 엄청 나더라고요. 전에 타던 E클래스 느낌이 풀풀 났습니다. 이거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못 시켜가지고 요즘 거는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맞아요, 벤츠에는 그 크루즈 컨트롤 스톡이 있었죠. 이 작대기 크루즈 컨트롤 키기 위한 벤츠 구형의 그 때려야 되는, 옛날 생각도 진짜 많이 나게 해주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 주변에 스톡이 기어 시프트라든지 깜빡이라든지, 테슬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요크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클릭하면 오토파일럿이 되니까 이게 참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간사합니다. 그리고 차가 약간 뜬 느낌? 21인치 휠이라서 그런지, 휠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서스펜션 세팅이나,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겉은 비슷할지언정 훨씬 더 스포티하고 잘 커스터마이즈 되고 가다듬어졌다. 가속력도 롱레인지지만 저는 솔직히 루디크로스 이 P100D랑 차이를
제대로 제가 이걸 못 이용한 것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이게 차가 옵션을 제가 확인했는데도 확 쓰지 않는 거 봐서는 좀 오래돼서인 건지, 예, 좀 이제 달았으니까. 좀 이게 어쨌든 오래 탄 차다 보니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든데 약간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확인했는데도 스탠다드로 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약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어설픈, 뭐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예. 제 차가 빨리 고쳐지길, 이게 그 모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문제였는데, 여튼 전문 테크니션이 빨리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소통도 좋았고요. 세상에 로너를 주면요, 자동으로 제가 딱 앱을 키니까 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 보험을 쓰다 보니까 수리를 맡기고 로너를 픽업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유기적이고 너무 스무스하고, 물론 워런티로 커버도 됐고, 야, 이 서비스 느낌이 그 어느 내연기관차에서도 맛보지 못한 서비스는 최고였습니다. 진짜. 와, 이런 차 픽업부터 해서 모든 일련의 과정이 계속 메시지로, 앱으로도 차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고, 물론, 예, 다 100% 모든 사람이 만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쳐진 퀄리티에 대해서도 당연히, 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요 부분만은,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 서비스를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매끄러웠죠. 예, 매끄럽다라는 게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매끄러워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내연기관들도 이런 앱을 통한 서로 업데이트라든지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그런 소통이 되면은 좀 소비자들이, 운전자들이 그래도 매번 체크가 되니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참 테슬라는 다른 면으로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점이, 이번은 너무 유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칭찬만 하네요. 물론 서비스가 안 좋은 동네가 있다라는 뭐 레딧도 좀 있어서, 근데 제가 이 동네에서 체감하기로는, 예, 다음은, 예, 이래서 참 주류 언론을, 이게 진짜 믿을 수가, 언론이 정말 너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이권과 결탁해서, 광고와 결탁해서 좀 많이 타락하지 않았나. 테슬라가, 저도 여기서 하도, 예, 너무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니까 저도 약간 거기서 영향을, 저는 그냥 여기서 듣고 보고 제가 체험하는 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파는 양이라든지 유럽에서 파는 테슬라의 양을 보면은 뭐 미쳤죠. 물론 이제 2021년, 22년 이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 이때 20년하고 21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공장 요인으로 이제 셧다운돼서 그렇지만, 예, 지금 빨간색이 2023년인데 다 상회하고 있죠. 예, 계속 꾸준히 잘, 예, 여기는 아예 여기 없는데도 이만큼 4월 때도 역대 최고로, 예, 아주 잘 팔고 있습니다. 5월 달도 조짐이 좋고요. 지금 잘 팔고 있고, 유럽에서도 엄청 잘 팔고 있는데, 그 유럽에서 모델 Y 파는 게 이게 거의 확실시 된, 이게 루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젠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BYD의 배터리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아마 인산 처리일 확률이 높겠죠. 네, 이거는. 근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약간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을 55kWh에서 60kWh로 좀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7C LFP 배터리, 그러니까 BYD께 이제 독일에 들어간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침투율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데도 왜 이게 안 무서운 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터리에 있어서 다른 건 되는데 될 게 있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미국이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이 BYD까지, 이제 테슬라는 CATL, BYD, LG, 파나소닉, 사실상 배터리 4강을 그냥 다 발 안에 두면서 이제 여유롭게 잘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참 대단합니다. 예, 여기서도, 예, 겨울도, 예, 추운 겨울, 그리고 테슬라가 영상도 공개했지만 더운 데서도 테스트하고, 히펌프의 위력 대단하죠. 자, 그리고 유럽에서 3월달과, 예, 1분기, 지금 1분기 보면요, 베스트셀링 넘버원, 탑25 베스트셀링 넘버원입니다. 유럽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이게 EV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EV만 보는 거고요. 3월달 지금 보면은 1등이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무려 7만 대가 넘는, 돌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잘 팔죠. 유럽에서도 잘 팔죠. 중국에서도 잘 팔죠. 도대체 어딜 봐서 얘가 꼬그라진다는 건지, 아, 진짜 이건 더 강력하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내가 너무 쫄았네요. 아, 얘는 도대체 경쟁이라고는. 더군다나 3월달은요, 얘 혼자 그냥 달리고 있네요. 2등이 모델 3입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다 헤쳐먹고 있군요. 3위가 볼보 XC, 이거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제가 이제는 일단 내연기관을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도 언론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많이 내니까 그것도 그냥 인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배터리가 확장되면은 저의 입장은 전기차가 확장되길 바라니까요. 그 다음 폭스바겐, 아우디도 있고 여기 포드 있고 다시아도 있고 현대 기아차가 여기 있군요. 한 14위, 15위, 17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게 중국은 전기차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국 브랜드를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거기서 팔고 있는 이제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 전 세계적인 내연기관들의 위치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깎여지면은 그 외에서 현대기아차는 더구나 중국에 거의 없죠. 그럼 그 외의 지역에서 꾸준히 많은 걸 팔아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데 전기차는 어딜 봐서 조짐이 쉽지 않은, 물론 차가 나쁘진 않은데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진 않는데 테슬라를 제외하면요. 그렇다고 딱히 지금 이 어려운 각국이 블록화되는 상황에서 이걸 뚫어나갈 만한 조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